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으면 좋을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속 방지턱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가속 방지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무너질 때 미연에 우리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새해에는 이 책들을 한번 미리 사유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 백수린의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 백수린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너무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괜찮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소음, 생각하지 못했던 뭐 분쟁, 그다음에 뭐 위험, 뭐 주차 문제도 있겠지요. 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마주하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마주합니다. 옆에 있었던 친구, 이모, 이웃,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백수린 작가가 정말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상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상실이 있으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상실에 옆에 이웃 사람들이 있어서 백수린 작가는 회복을 하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새로운 또 환경으로 벗어나서 그곳에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마주함으로써 되게 행복하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상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옆에 사람을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행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은 상실의 방지턱, 미리 미연에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모두가 꼭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백수린 작가처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사람 냄새 많이 납니다. 이 책. 행복의 냄새는 더더욱 많이 나요. 그 느낌을 모두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백수린의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코를레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정말 말이 넘치는 시대, 정보가 흘러 넘쳐서 포화 상태인 시대, 멈추면 안 되는 시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 많은 계획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또 할 겁니다. 했을 거고요.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부화가 걸릴 때도 있을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계획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계획을 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게 안 되면 이걸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이 계획대로 가서 도달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쳐 있고 뒤쳐져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은 침묵하며 그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을 조금은 마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침묵을 제시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침묵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총 51가지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그 사건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은 조금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조직에서 또 있는 분들이나 조직원이든 리더십이든 모두가 조금 읽고 이 침묵을 한번 선물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침묵도 있고 이러한 침묵도 있고 총 51가지의 침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 침묵함으로써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면. 침묵의 방지턱.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잠깐 멈추면, 잠깐 바라보면 그 안에 사람들을 보고 헤아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51가지의 침묵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삶의 멈춤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읽기에는 정말 또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네요. 작가 코를렐리아 토프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작가 윤성희의 구명꾼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서점을 6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한 명에게도 추천해 주지 않았던 책입니다. 근데 6년 동안 서가에는 꼭 꽂혀 있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고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구경꾼이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사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 모두 회피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안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혹시나 나에게 피해를 줄까 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아예 그냥 남몰라라 하고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 그냥 방관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참 많이 아픕니다. 이 책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뭔가 사건이 하나 발생됐을 때 그것을 퍼나르기 바쁘죠. 전달하기 바쁘죠. 그냥 지켜보고 뭐 이렇다 남 얘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건과 사고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것을 마주했는가, 이 책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이 시대성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어서 정말 훌륭한 책이기도 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작가 윤성희의 구경꾼들의 이야기를 삶으로 삼아 그렇게 태도를 지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삶의 태도, 이 책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삶의 태도의 방지턱. 이 책을 적극 권하겠습니다. 작가 윤성희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요, 작가 이스라의 새 마음으로입니다. 많이 지치셨습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작가 이스라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제시합니다.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아팠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갈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것이 다시 쌓는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되진 않잖아요. 똑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것은 미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를 인정합니다. 그 말인즉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겠지, 힘들겠지, 아프겠지.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새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요. 새롭게. 이 책은 지금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고
무언가가 되게 힘들었을 때 새롭게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좋은 책이어서 모두가 또 이 책은 꼭 한번 사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새 마음의 방지턱을 만들어 봅시다. 작가 이스라의 새 마음으로 였습니다. 5번째 책입니다. 조금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제 책입니다. 작가 이성갑의 오늘도 펼침입니다. 서점을 운영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함께 오셨을 때에 그 모두가 책을 좋아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가고 싶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좀 머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나도 니처럼 책을 좀 읽어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고 글쓰기가 안 되고 말을 잘하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책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책을 읽으면 확실히 문해력이 좋아지고 이해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함께 생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새해에는 내가 책을 좀 읽어보겠다. 새해에는 한 권 한 권 또 내가 한번 조금씩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책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서 책을 꼭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짐으로 여겨서 꼭 한번 이 책은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책을 읽어보자라고 친구에게 권하고 싶으면 이 책을 함께 또 권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소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떠한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도 책 목록들도 있어서 꼭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음의 방지턱, 작가 이성갑의 오늘도 펼침이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마주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책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지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실, 침묵, 태도, 마음, 그리고 읽음,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끝!